관광에 대해서 부산이나 경남 사람들이 그렇게 목매다는 이유는 네.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주 절박한 그런 생존 본능 때문에 미래 발전의 새로운 어떤 초석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경제공항이고 화물까지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을 만들어서 예. 새로운 신산업도 좀 유치를 하고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보자 이런 절박함이거든요. 이제 국회 사무총장을 그만두고 첫 일정으로 봉화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이만큼 대통령님께서 못다하신 꿈을 부산에서 이어달리게 한다. 그런 각오로 찾아뵙기 때문에 좀 더 결연한 마음으로 묘지참배를 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내고 큰 길을 걸으신 분입니다. 그 정신과 길을 좀 받아서 제가 어려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메이커 만나보겠습니다. 부산 보궐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회 사무총장, 장관급입니다. 국회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신 거는 아니죠? 아직 아닙니다. 제가. 예, 언제 하실 겁니까? 부산 시민들께 어떤 내용을 담아서 출마 선언을 할까 지금 고심 중이고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좀 준비가 되는 대로 1월 중순을 넘기지 않고 예. 빠른 중순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 아직 출마 선언은 안 했어도 여론조사 보면 여권에서는 가장 높게 나오긴 하더군요. 그런데 지난번에 부산시장 선거 치를 때요. 예. 그때 장관으로 계셨죠. 해양수산부 예, 장관. 해양수산부 있었죠. 그때 오거돈 시장 후보가 김영춘 장관이 내가 출마한다고 그러면 내 양보할 생각이 있다. 그런 얘기 그때 네,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랬죠. 왜 그때는 안 나가셨습니까? 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해양수산부가 책임받고 있는 해운 분야 한진해운이라는 우리나라 최대의 선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장관 맡기 직전의 일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맡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런 해운 산업을 재건을 하고 또 연관되어 있는 조선산업 등에도 좋은 기여를 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세웠죠. 총 8조 원 투자 계획입니다. 근데 이 투자 계획을 그 당시로서는 기재부가 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아하.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는데 해양수산부로서는 이게 10년째 계속 진행이 안 되던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좀 됐으면 좋겠는데 장관님이 이것만 해주고 좀 출마하십시오. 그 바람에 자기들끼리는 기재부를 상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그 일을 매듭 지으려고 덤비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후보로 가는 버스는 떠나버린 뒤였죠. 그렇죠. 또 그런 큰 문제 놔두고 또 가는 것도 도리가 아닐 수도 있어. 장관을 맡은 자의 책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그때 출마해서 부산시장을 하셨더라면 또 이런 안타까운 일은 이번에 이런 없었을 사고가 거다. 없었겠죠. 예, 마음의 빚이 좀 있으시겠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다는 것 자체도 참 주저되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시민들께 죄송합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결자 해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마음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일단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30.1% 나오고 물론 아직 뭐 김 장관께서는 출마 선언 안 했지만 차이가 거의 더블로 납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새해 들어서 설문조사 해봤더니 국민들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당헌 바꿔서 후보 내는데 그러지 않는 게 더 옳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더 높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좀 출마 선언하는데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기도 해요. 많이 고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건 나고 나서 초기에는 저는 부산시장 후보는 안 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국회 사무총장 제안도 수락을 했습니다. 그 뒤에 또 서울시장도 보궐선거가 생겼고 집권당 입장에서 우리나라 수도와 제2도시의 시장 선거를 동시에 다 후보를 안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죠. 또 서울만 내고 부산은 안 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지역 홀대론에 휩쓸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으로서 어쩔 수 없이 후보를 내기로 결정을 한 건데 아직도 일부 시민들은 후보를 안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특히나 부산은 서울에 비해서도 더 경제 사정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도시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위기 극복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들께 평가를 받는 게 그게 집권 여당의 바람직한 자세다. 그런 생각으로 저도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 시민들께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예, 이번 선거가 정권 말기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정권 견제나 정권 심판 이런 심리도 분명히 있는데 부산은 이번 보궐선거를 정치 선거를 치를 그럴 여유가 별로 없는 도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예. 서울에서 멀면 멀수록 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예. 대한민국 현 주소고 그런 면에서 부산은 서울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대도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부산입니까?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대도시입니다. 살기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있겠죠 당연히. 예. 있으나 또 한편에서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좋은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 세대가 떠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그 중에 다수는 수도권으로 오죠. 예. 그래서 특히 부산에서는 야 이대로 가다가는 부산은 쭉쟁이만 낳겠다. 그래서 지방 소멸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 보궐선거는 어느 당 이런 차원을 떠나서 부산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비전과 대안을 가진 시장 후보가 누군지 또 그런 집행력과 경륜을 가진 시장감이 누군지를 잘 골라내는 선거, 경제 선거로 치렀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김 장관 말씀을 들어보면 서울시장 선거는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선거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부산시장 선거만큼은 정치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경제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이 이대로 계속 추락하다가는 앞으로 한 1, 2년 사이에 그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30년 동안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질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다행히 지금 가덕도 신공항 문제다. 또 2030년 엑스포 유치다 해서 부산을 살려낼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적 과제들이 많이 지금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내고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장감이 누군지 이 시장을 뽑는 선거를 치러보자는 말씀이죠. 아까 청년층이 빠져나가고 고령화됐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부산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은 딱 하나 고른다면 뭘 보십니까? 결국 좋은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가. 부산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고 대기업이라고 할 만한 게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좀 안정적이고 좀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원하는데 그런 직장들은 다 수도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살려고 그러질 않는 거죠.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어서 또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쳐서 동북아시아에서도 통할 수 있는 경제 블록을 만들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자. 그렇게 되면은 부산에도 해외와 국내의 대기업들 유치해서 청년들이 깃들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바라보는 기본 시선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2030년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부산 지역의 인프라라든지 정주 여건도 대폭 좀 개선을 해주고 기업들이 부산을 아주 매력적인 투자지로 바라볼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작업들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부산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 해운대라든지 부산 지역의 고층 아파트 또 부동산 이런 것은 왜 그렇게 오르죠? 그 외지인들이 부산에 가서 보면 이제 해운대 지역에 고층 빌딩들 보시잖아요. 와 이거 멋지다. 홍콩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건 부산의 그야말로 빙산의 위에 드러난 일부분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자주 하기를 해운대시 부산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외지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나요? 외지 자본도 많이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하고
해운대 지역에 있는 그런 비싼 아파트들에는 부산 사람들도 물론 부자들이 사시지만 뭐 서울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울산 경남에 부자들도 많이 와서 살고 계십니다. 그 별장으로도 이용하시고요. 부산에 누구보다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또 그런 부분 깊이 들여다 보셨겠지만 지금 뭐 박형준 교수가 아직 후보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좋은 학자라고 생각합니다. 뭐 TV 토론 같은 데 나와서 말씀도 많이 하고 잘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좋은 학자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시장감이라고는 글쎄요. 아직 제가 후보 출마도 안 하는 입장에서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러네요. 학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학자에 가까운 분이죠. 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이제 나중에 또 출마 선언하시고 한 번 더 나와주시고 정치 현안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죠. 지금 새 벽투에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 꺼내가지고 상당히 지금 정치권의 파장이 큰데 김 장관께서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조금 더 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14일 날 머지않은 미래에 14일 날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판결이 나고 국민들께서 이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 줄 때가 되었다라는 여론이 다수로 형성이 될 때 그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인데 그런 전제하에서 대통령이 사면해 줄 수 있는 거지 아무리 통치권적 차원의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국민 여론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데 불쑥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사면하는 게 옳을까 아닐까 여론조사를 아직은 보지를 못해서 정확히 국민 뜻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 장관 생각하시기에 어느 여론이 더 높을 것 같습니까? 제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직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반반. 근데 만약에 두 전직들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또 본인들이 사법적인 어떤 단죄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신다면은 저는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할 것 같은데요. 이낙연 대표는 일단 통합을 얘기합니다만 뭐 언젠가는 또 이 문제가 다시 논의는 되겠지요. 머지않은 장래에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물론 임기 말에 떨어지는 것은 항용 그래왔지만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안 그럴 거야 그런 생각을 해서 좀 더 충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로들 다 일치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좀 해법을 구한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어요? 결국 최근에 이제 3종의 세트가 있는 거죠. 코로나19 확진자의 확산, 또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또 이제 검찰총장 파동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지금이 가장 바닥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이런 현실도 잘 알고 계시니까 최근에 청와대와 내각 개편도 지금 시작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고 또 비서실장도 화합형 인사 또 경제 전문가를 임명하셨어요. 이런 노력들 계속 해나가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또 코로나19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하고 있으니 이런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어서 국민이 좀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그런 상황이 되면은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도도 같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또 선거 전에 또 몇 번 뵈야지요. 오늘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국회 사무총장에서 물러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만나봤습니다.